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결국 이렇게 굉장히 허술하고 또 늑장 부린 수사로 조이팔은 결국 2008년 12월 8일 충남 태안에서 중국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수사를 펼친 거는 그 전인데요. 바로 도주한 건 아니었어요? 네, 바로 중국으로 가진 않았고요. 국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결국 12월 8일 날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주에서도 오히려 경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제 경찰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소수의 경찰관 또는 검찰의 복장 터지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찰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거친 댓글은 사양합니다. 사회 각기각층에는 아직도 이 비리로 물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의 직업군에 계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비하하거나 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요 12월 8일 날 시도를 했던 이 첫 번째 밀항은 첫 시도가 아니었대요. 11월부터 계속 중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탈출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요. 결국에는 인적이 드문 충남 태안의 마금포 항구에서 해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이팔을 중국 쪽에서 넘겨받은 중국의 밀항선은 조이팔의 조카 유씨가 있어요. 이 유씨가 미리 중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이제 밀항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마중을 나온 거죠. 체계적이죠.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조이팔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항을 한 것은 바로 12월 9일이었는데요. 12월 8일이었는데요. 8일 이날 11시에 MBC PD 수첩에서 이 조이팔 사건을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었대요.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조이팔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팔한테 공조했던 사람들한테 야야야 나 오늘 무조건 나가야 돼. 오늘 이 방송 타면 난 완전 얼굴 다 깔리니까 야 난 오늘 무조건 나가야 돼 하고 나갔던 거래요. 조이팔의 그 밀항에 해경이 도움을 줬다는 건 사실 많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때 조이팔이 타고 나간 배를 몰아주고 공조한 양식업자가 한 분이 계세요. 박 씨라고. 이 박 씨만 처벌을 받았고 해경은 이 사건에 관련돼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보도는요. 나중에 이 박 씨에 의해서 다 밝혀지게 돼요. 박 씨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걸 다 알려주게 되는데 2015년에는 해경 실무자와 박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해경이 조이팔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쪽 이제 제보를 받고 이 해안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경의 경비정 서장이 오더니만은 야 철수해 여기 없어 하고 철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서장은 작전이 실패해서 직위가 해지됐어요. 그리고 나서 넉 달 동안 쉬고 나서 다시 지금은 강원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경이 도와주고 사실 별다른 무슨 벌을 받거나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사항은 물론 저희가 이건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 박 씨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원래는 해경이 박 씨 네가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면 너 우리가 잘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구속되고 나서 해경이 이 박 씨한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박 씨가 이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가 조이팔한테 도움을 준 거를 이제 증언을 하게 되면서 그 도움을 준 해경 간부하고 검찰 관계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 사건 전황을 실토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풀려나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제보를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죠. 자, 그렇다면 해경은 왜 그를 도왔을까요? 머니죠. 돈이죠. 돈을 받았던 거죠. 실제로 양식업자였던 박 씨도 10,000원권으로 현금 7,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조이팔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중국으로 밀항시켜주는 조건으로요. 자, 그 다음부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2009년 4월 조희팔 일원 중 임원 2명 그리고 센터장급 13명이 국내에서 구속됩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을 대표하고 있거나 또는 관리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난 몰라요. 나 회사에 대한 모든 거는 다 조희팔한테 보고했어요. 우린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해서 사실 이분들은 징역 3년 정도만 받으셨고요. 그러다가 2010년 핵심 인원이었던 김모 씨가 검거되게 됩니다. 4조 원대의 사기건이었는데 핵심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을 받게 되죠. 피해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웠겠어요. 자, 그런데 2012년 중국 공안이 도와줘서요. 협조를 해줘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의 최측근 4명 중에 2명, 그의 이름은 최천식과 강호용을 검거하게 됩니다. 강호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태용 있죠.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잡혔어요. 하지만 수사 자체는 별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2년 2월, 자, 4명 중에요. 4명 중에 2명이 잡혔어요. 한 명은 강태용이에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황병수예요. 황병수가 국내로 자진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게 돼요. 에? 뭐야? 왜 그렇게 도망다니다 갑자기 자수해? 자, 그러면서 국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죠. 황병수를 통해서 조희팔에 대한 행방과 또 돈의 출처를 좀 알 수 있을까 했는데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방향을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하게 돼요. 그러던 중 2015년 5월 경찰은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에? 뭐라고요? 이것이 실제 조희팔의 장례식 영상입니다. 자, 어떻게 영상이 남을 수 있었냐고요?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저도 궁금해요. 장례식 영상이에요. 조희팔이요, 중국의 한 호텔 지하 가라오케에 들어갔대요. 누구랑 들어갔냐면 내연녀랑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다 먹고 놀다가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다는 거죠.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대요. 하지만 12월 19일 오전 12시 15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거죠. 본 사진은 조희팔의 가족들이 장례식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겁니다. 좀 크게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을 동영상으로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요, 시체 앞에 두고 동영상 찍은 적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한들 그걸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싶어서 여러분 동영상 찍은 적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냐고요. 그리고 저 사진관, 이 사진 안에 유리관 속에 이 남자는 정말 조희팔일까요?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형인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조희팔의 사망 진단서가 중국에서 국내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그 서류가 그 중국 공안이 경찰이에요. 직인이 찍혀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공식 문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게다가 이 조희팔을 화장했다고 적혀져 있는 날짜가 실제와는 다른 거죠.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조희팔의 유골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 DNA 검사를 해서 그게 매치가 되면 이건 조희팔이 죽은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조희팔 가족이 그 유골을 넘겨줬는데 그게 화장을 해가지고 거의 다 탔어.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 감식이 안 된대.
불가능하대. 그래서 우리는 얘가 조이팔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이러면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이팔이 정말 죽은 것이냐 아니냐 의심할 만하죠. 자, 그럼 궁금해하셔서 제가 사진을 큰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섬뜩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무서우시면 손으로 가리고 보세요. 조이팔은 중국에서 조영복이란 이름으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자주 갔던 골프장 기록을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망 시점 이후에도 골프를 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는 한 TV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요. 자, 요게 이제 그 화면의 캡처본인데요. 조영복은 2013년 1월 19일에 와서 골프를 친 적이 있어요. 공만 치고 라운딩만 하고 객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방송팀이 가서 중국의 증언들을 모아오게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런 증언들도 있었어요. 한인식당 주인이세요. 에휴, 꽤 됐죠. 여름에 봤어요. 작년 여름에요. 이 사람을 봤다는 증언들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냐? 조이팔의 조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녹음 기록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걸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입수를 해서 들어봤더니 대화 내용에는 야, 삼촌이 화 많이 냈잖아 하는 발언, 마치 조이팔이 지금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 녹음 기록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도요, 중국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 조이팔은 생존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형수술을 완벽하게 했다. 평소에 몸에 권총을 지니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서 2014년 검찰은 조이팔의 1,200원대 은닉 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조이팔이 밀항할 때 많은 돈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죠. 그래서 중국에서 호화 생활했죠. 그런데 그 돈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는 없었나 봐요. 1,200원대의 은닉 재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재산의 규모가 이건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재산들이 있었냐? 다단계 사업 당시 2008년에 37억 원짜리 부곡 로얄 호텔, 31억 원짜리 동두천 슬러지 공장 부지, 126억 원어치의 누리마루 백화점, 20억 원대의 부산 요트, 38억 원대의 대구 수성구 웰빙 건물 부지들. 국내에 사놓은 재산들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조이팔에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서 구속이 되게 되죠.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 얼굴 한 번 더 나옵니다. 전 대구지방경찰청 총장 권모 씨도 있었고 경위 김모 씨, 경사 정 씨 등도 있었죠.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2015년이 되면서 검찰은 이 조이팔의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 그러니까 숨겨준 혐의로 조이팔의 아들을 구속하게 되는데요. 아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55세의 내연녀 김 씨도 구속하게 되죠. 조이팔의 아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2015년 12월 조이팔의 최측근 중 가장 마지막 한 명,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강태용이죠. 강태용이 국내로 송환됩니다. 중국으로 도피한 지 7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꽤 화려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에 따라서 강태용이 숨겨뒀던 재산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이 궁금한 것, 또는 피해자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조이팔은, 왜냐면 이 사건이 만약에 정말 주범인 조이팔이 죽은 거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게 피해자들한테는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조이팔 얘는 죽었냐 안 죽었냐는 거예요. 하지만 2016년 6월 검찰은 조이팔이 도피 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공소권 없다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 처분을 내렸냐? 검찰이요, 조이팔 사망을 할 때 그 아까 장례식 옆에도 있었고 뭐 가족들도 있고 했잖아요. 또 내연녀도 있었고 이 총 모든 사람들 14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진술이 다 일관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뭐 지어낸 이야기고 어느 정도 이야기만 입만 맞춘 거면 분명히 빈틈이 있었을 텐데 뭐 조이팔이 응급실에 갔을 때 상황 또는 장례식 상황 또 화장이 된 상황에 대해서도 다 구체적으로 다 통일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 이 사망 직전에 진료를 맡았던 중국인 의사 그리고 옆에 있던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죽은 거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조이팔은 사기를 쳐서 모은 돈으로 보통 뭐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또는 골프를 하면서 아주 호화스러운 도피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피해자들은요? 바로 이분들이 피해자 모임입니다. 피해자분들은요, 이 늑장 수사에 발만 동동 굴렀고 잃어버린 돈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조이팔 사망 부분에는 이들은 믿을 수 없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이름을 불렀는데 황급히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에서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더 신기한 건 중국에서 이 조이팔의 옆에서 그러니까 보디가드처럼 이 신변 경호를 맡았던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중국에서 조이팔 죽고 그랬으면 너도 국내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니네 가족 다 여기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피해자들은 거 봐라. 최측근들을 다 경찰에 잡혔지만 결국 신변 보호하는 사람은 옆에 있지 않냐. 아직 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조이팔 사건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바른가정 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비실련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실련에 따르면 조 씨의 공식 사망 발표 이후에도 중국 그리고 라오스에서 여전히 그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로 골프장에서 많이 노출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존 제보, 게다가 경찰의 늑장 미흡 수사. 여전히 궁금증이 많은데요. 조이팔은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요, 조이팔의 생존에 관련된 미스테리도 정말 우리에게 귀에 솔깃했지만 사실은 사회 각계각층의 비리와 또 공권력의 허점이 좀 여실히 드러나 있는 사건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쉽게 잊혀지지 못할 거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영화 마스터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로 냈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조이팔 이야기만 들어보면, 게다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냥 우리는 한번 훗 웃고 와 저런 사람도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피해자 한 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순양 씨. 수많은 피해자 중 가운데 이순양 씨는 딸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딸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게 되죠. 그 돈으로 조이팔의 사업에 사기 회사에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먹게 됩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내가 딸아이 목숨하고 바꾼 돈이라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조이팔은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도 딸을 바꾼 그 보상금을 가지고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